힘들긴 하다. 힘들어. 예, 그 몇 개 연습 문제만 좀 더 풀어보도록 하죠. 센으로 갑시다. 센.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428번부터 보도록 하죠.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를 보니까 a에 대한 게 없죠. 그러니까 있지만 없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1보다 크냐 또는 0과 1 사이 있냐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읽어보면 1번 정역이 0보다 크다. 맞죠? 맞죠? 왜냐면 x는 0의 점근선이고 그것보다 오른쪽에 그려질 거니까 2번 1,0을 지난다. 맞죠? y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당연히 맞죠? 예, 맞아요. 3번 0과 1 사이이면 증가할 때 감소한다. 맞죠? 왜냐면 로그 2의 x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제 우리가 a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 0과 1 사이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기게 될 테니까 증가하면 감소를 하겠죠. 4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죠? 맞죠? 역함수니까요. 그 다음 5번 y는 로그 a분의 1의 x의 그래프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냐? 그러면 y는 로그의 a분의 1의 x라고 했으니까 얘를 바꿔보면 a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a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꺼내면 마이너스의 로그의 ax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있던 함수를 f라고 하면 주어진 여기 있는 애가 마이너스 f의 구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f가 마이너스 f가 됐다는 얘기는 y 값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x축 대칭이죠. 틀렸죠. 다음 429번 로그 x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럼 로그 x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기억이 말하는 게 뭐예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예요. 로그니까 라기보다는 이 말만 봤을 땐 1대1 함수라고 답을 하는 게 원래 맞아요. 1대1 함수입니다. 하지만 로그 함수는 1대1 대응이죠. 네,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그저께 얘기를 해드렸던 게 뭐냐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원래 달라요. 그리고 지수함수 같은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치역은 0보다 크다죠. 공역은 뭐죠? 실수 전체라고 꼭 안 해도 상관은 없죠.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수 전체를 치역과 같도록 그냥 y가 0보다 큰 실수라고 내가 말해주면 1대1 대응이 되죠. 근데 웃긴 건 보통 문제집에서는 굳이 공역을 말을 안 해요. 왜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길 그냥 1대1 대응이 되기에 로그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fx는 1대1 대응이냐를 묻는 질문은 안 할 거예요. 1대1 함수냐 묻는 질문은 할 수 있죠. 1대1 함수인 건 당연히 맞는 거니까. 근데 1대1 대응이냐는 굳이 안 물어볼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만약에 문제 풀고 저는 공역을 실수 전체라고 생각했는데요 라고 걔가 우기면 할 말이 없어요. 문제에서 별말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공역이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냐고는 안 물어볼 거야. 자, 그래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어쨌거나 기억만 봤을 땐 1대1 함수가 맞고요. 니은 증가함수냐라고 묻잖아요. 증가함수죠. 디귿 얘랑 일치하냐? 얘 어떻게 하면 돼요? x분의 1을 유리함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x의 마이너스 1로 생각해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죠. 다음 432번 빠르게 해보죠. 보니까 주어져 있는 게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2-x에다가 더하기 1인데 나는 로그 함수를 빨리 그리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뭐 하시면 돼요? 점근선 찾으세요. 점근선 어떻게 찾아요? 여기 안에 있는 게 0이 되는 걸로 찾으면 돼요. x는 2네요. x는 2라는 걸 안 상태에서 로그 2의 x는 내가 이렇게 생긴 건 알고 있고 그런 와중에 x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그 전체에 마이너스가 또 걸려있으니까 얘는 원점 대칭이 됐겠죠. 그러니까 x는 2라고 하는 선을 기점으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있어야 할 애가 원점 대칭이 되면 이런 느낌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요렇게 된 그림을 빨리 떠올려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1번 맞죠? 2번 맞죠? 3번 넣어보면 맞죠? 4번 증가할 때 y도 증가하죠? 틀렸죠? 5번 맞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434번 풀어보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자, 혹시 답이 괜찮게들 나오셨나요? 디귿을 틀렸다고 하셨죠? 틀린 이유가 혹시 이제 앞에 2를 내리니까 2 로그 x가 돼서 모양이 다르다라고 하셨나요? 왜 맞잖아. 맞을까요? 다시 잘 들어. 기역, 니은, 리을은 이제 변형해보면 잘 돼. 딱 봐도 대칭 평행이 보여. 디귿은 이제 너네가 생각하기를 2를 앞으로 내림으로써 2 로그 x니까 원래 거랑 2배 차이가 나니까 아니겠지라고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유가 아니야. 틀렸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야. 자, y는 로그에 x 제곱이라고 돼 있지. 일단 이게 틀렸어. 틀린 거야. 진짜 틀린 거야. 농담 아니야. 틀린 거야. 틀린 거. 왜 틀렸는지를 이해해야 돼. 왜 틀렸을까요? 자, 그럼 비교를 해보죠. 요런 함수가 하나 있고요. 요런 함수가 있다고 치죠. 자, 함수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맨 처음에 원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정의역입니다. 너 뭐 알았어? 뭘 알았어? x제곱은 x 0보다 커야 되는데 저건 x 실수 전체니까 조건이 달리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x가 0보다 클 때만 정의되죠. 왜 그런 거야? 이 부분이 양수여야 되니까요. 난 저 네모 박스가 0보다 컸어야 했잖아. 이 네모 박스가 0보다 컸어야 됐잖아. 그럼 얘가 0보다 클 조건, x가 0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나는 0보다 큰 순간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럼 얘는 x제곱이 0보다 큰 순간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런데 x제곱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뭐가 아니란 얘기랑 똑같아요? 0이 아니란 얘기랑 똑같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도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게 이래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냥 얘는 아예 다른 애야. 무슨 말인지는 이해됐어요? 일단 정의역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는 이 왼쪽의 함수는 x가 0이 아니다가 정의역이고 얘는 0보다 크다니까 더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둘이 달라. 맞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지수에 있는 2를 내려줄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꿔주면 돼. 우리가 x제곱이라고 하는 건 절대값 x의 제곱
이랑 같죠. 절대값 x는 항상 양수죠. 그러면 얘를 로그의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한 다음에 2배의 절대값 x로 처리를 하면 되죠. 오케이? 이거는 원래 혼자 처음에 생각을 원래 못해. 원래 못하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이제 됐어?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얘랑 다른 거야. 이게 같을 리가 없죠. 당연히 다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그려볼게. 얘를 그린다는 얘기는 얘를 그린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러면 얘를 그린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등장을 했으니까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그려주면 되죠. 점근선이 일단 확실하게 있죠. 0보다 클 때를 그려보죠. 우리가 알던 로그 x죠. 이렇게죠. 0보다 작다고 해보죠. 마이너스 x죠. 그러면 로그 마이너스 x는 로그 x를 뭐 한 거예요? y축 대칭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로그 x제곱은 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예요. 절대로 2배 관계이기 때문에 틀렸다가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신에도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내년에도 나올 수 있죠. 나는 이걸 냈었나? 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거나 그래요. 그림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뭘 해볼 거냐면 444번 한번 해볼까요? 지금 풀어보시죠. 이거는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뭐가 좀 되시죠? 따로 풀이는 안 할게요. 그냥 한번 할 수 있는지만 간단히 본 거예요. x, y 자리 바꾸시고 정리 잘 하시면 잘 나올 겁니다. 일단 뒤로 가죠. 454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453번부터 할게요. 453번. 0부터 18까지만 그리래요.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이 주어진 로그함수는 감소해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요. 왜?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3분의 1이니까 이 주어진 로그함수는 이 정도의 느낌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0부터 18까지만,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쯤 0이 있다 치고요, 여기쯤 18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되겠죠. 이런 상황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나는 최대값 어디가 최대값이야? 0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죠. 그 다음 18을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죠. 쉽죠? 쉬워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나는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 있는지 보면 이거는 거의 아니야, 다 잘할 수 있어. 화이팅. 다음 454번으로 갈게요. 그 밑에 454. 예, 로그 함수 안에 이차함수가 있지만 전혀 당황하실 필요 없이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밑을 2로 갖는 함수잖아요. 그리고 나는 얘를 다 그리라고 하지 않았고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그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얘기를 하고 갑시다. 자, 여기 봅시다. 이 얘기를 하고 갑시다. 우리 저기를 하고 옵시다. 아닌가? 나중에 할까?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합시다.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여기 복잡한 게 있지만 확실한 건 내가 뭘 알고 있냐면 여기가 1보다 큰 걸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커지면 이 전체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맞죠? 여기 있는 친구가 커지면 전체가 커져요. 그럼 얘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가 작아져요. 아까랑 똑같은 논리죠, 그냥. 다만 여기가 좀 더 복잡한 게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 나 뭐 하면 돼요? 이 참수의 최대 최소를 그 정해진 구간 안에서 구하셔서 대입만 하시면 돼요. 이게 안 풀리는 건 이제 이 참수가 문제예요. 456번 하나 풀어보시죠.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감소하는 함수죠. 감소하는 함수니까 주어져 있는 이차함수가 가장 커질 때 최소를 갖겠죠. 그죠? 그렇게 푸시면 돼요. 458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이 1부터 16이라고 했고요. y는 로그의 2의 x의 제곱 빼기 2의 로그의 2의 x 더하기 3.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이제 얘도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들어야 되냐면 치환이라는 걸 하고 싶다는 기분이 들어야 해요. 왜냐면 복잡하게 생긴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를 치환을 해줍시다. 그럼 제가 얘를 치환을 이렇게 t라고 해주면 주어져 있는 식을 제가 다시 쓰기를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의 구조를 쓸 것이고, 근데 이제 내가 치환을 했을 때는 언제나 항상 범위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 내가 로그 2x를 t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1부터 16이라고 하는 이 x값들에 대해서 내가 이 로그 2의 x라고 하는 애는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냐를 보는 게 목적이고, 그럼 내가 로그 2x에다가 1 넣었을 때가 가장 작은 무언가가 나와서 이런 구조가 될 거잖아요. 그럼 1 넣으면 몇이에요? 0인가요? 16 넣으면 뭐예요? 4죠. 그러면 나는 이 로그 2x를 t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t가 0부터 4 사이일 때에 대해서 이 참수의 최대 최소를 봐달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구조죠. 그래서 마저 마무리 하시기를 이제 뭐 1일 때가 최소잖아요. 1일 때 최소니까, 그리고 구간이 0부터 4였으니까 4일 때가 최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저 마무리는 나중에 해보시고요. 459번도 비슷하겠죠. 459번은 보면은 치환을 하고 싶은데 3이 있고 3분의 1이 있으니까 약간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3으로 맞춰주면 되죠. 마이너스를 내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로그가 있을 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462번. 462번은 조금 특별한 유형이라서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수능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내신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들어놓으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1부터 8까지
2에서 y는 x에 마이너스 4에 로그 2의 x래요. 자, 얘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최대값과 최소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대로 함수는 내가 몰라요. 몰라서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한 스킬을 씁니다만 어떤 스킬을 쓰냐면 여기 있는 이 2라고 하는 애로 똑같이 양변에 로그를 깔아주면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로그 1을 깔게요. 그래도 로그 1을 깔아다 칠게요. 깔아다 치면 이 우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요만큼을 내가 통째로 다 뭐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꺼내줄 수 있죠. 꺼내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2의 x가 내려올 거고 뒤에 로그 2의 x가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로그 2의 y예요. 됐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일어나냐? 얘랑 얘를 치환하면 2차 함수가 돼요. 그러면 아까 여기랑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최대 최소를 이론상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에서 한 것처럼 하면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최대 최소가 이 문제의 답이냐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y는 이런 함수에 대한 거를 보고 싶었는데 내가 이 문제를 편하게 풀고자 로그를 깔아줘서 로그 2의 y의 최대 최소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거기서 나온 최대 최소를 다시 y는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치환할게요. 치환했어요. 치환했어요. 근데 나는 1부터 8까지만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1부터 8까지 해서 얘가 어떤 값들을 갖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8 넣었을 때 가장 클 거고 3이죠. 1 넣었을 때 0. 그죠? 그러면 이 t는 3, 0이죠. 그러면 이게 뭐야? t제곱 마이너스 4t잖아. 그러면 정상적인 이차함수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대칭축이 2인을 그리시되 3이 여기 있고 0이 여기쯤 있을 테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리기를 요만큼만 그려주시고 그러면 얘가 가장 큰 순간이 언제냐면 얘를 넣었을 때잖아요. 0 넣었을 때잖아요. 0이 가장 크네요. 2를 넣었을 때 가장 작대요. 2를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4네요. 그러면 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4부터 0이죠. 근데 이 친구가 뭐였냐면 얘였죠. 얘는 뭐예요? 얘였죠.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4부터 0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부터 0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붙여서 다시 뭐 해주면 돼요? y는으로 정리하면 돼요. 그럼 정리할까요?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4라고 해줘도 되겠죠. 그럼 이제 y는 16분의 1 이상 맞아요? 그럼 여기는 0은 뭐야? 로그 2의 1이죠. 그러니까 y는 1 이하. 그러니까 원래 내가 찾고자 했던 y는 어쩌고 얘가 될 수 있는 게 0 이하이면서 16분의 1 이상 16분의 1? 왜 0이? 여기 1이잖아. 미안해요. 1이구나. 16분의 1 이상이면서 1 이하다라고 해주시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특이한 건 뭐예요? 갑자기 뜬금없지만 로그를 갖다 붙인다. 로그를 갖다 붙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얘랑 똑같은 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안 외우면 못 풀어요. 그렇다고 이번 겨울에 열심히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시험 전날에 외워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목매면 안 돼. 그냥 이거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일단 흘려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463번 형태를 한번 싹 보죠. 그러니까 결국엔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라고 하는데 위에 2 빼기 로그 x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로그 x가 있으니까 로그를 하나 만들어주면 내려주면 이제 뭔가 된다고. 방금처럼. 양면을 로그를 취해주면 아래, 그러니까 아래 위에 있던 로그가 내려와서 로그에 대한 2차식이 얘처럼 똑같이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464번. 464번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x가 1보다 크대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로그 4의 x 더하기 로그 x의 256
최소를 물었죠. 자, 이게 이 문제도 사실 보자마자 산술기하다라고는 알아보는 게 조금 쉽지 않고요. 그래도 한두 번 풀어보면 나중에는 이거 산술기하였던 것 같은데라는 기억은 날 수 있으니까 좀 당위성만 부여를 해보면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줬죠. 두 덩어리의 합의 최소를 물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의 최소를 물으면 언제나 나는 산술기하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좋아요. 또는 곱의 최대를 물어볼 수도 있죠. 기억나세요? 산술기하 부등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산술기하 부등식이 어떤 식으로 생겼던 거냐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수에 대해서 2배의 루트의 ab다라는 거였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a하고 b를 다시 문제에서 여기 ab에 대한 곱한 값을 주면 나는 합의 최소를 알게 되는 구조고 a 더하기 b를 문제에서 줬으면 나는 이 곱의 최대를 알게 되는 구조라고. 그런 게 산술기하였어.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도 보면 x가 1보다 크다라는 것에 의해서 얘는 일단 양수야. 얘도 양수야. 양수의 합의 최소 산술기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발 설명을 해서 너네가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이 문제 이렇게 생긴 건 산술기하였어. 그건 안 된다고. 그럼 기억을 못 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한번 써보죠. 안 될 수도 있겠죠. 라는 생각은 언제든지 하셔야 돼요. 해보되 아닐 수도 있겠죠. 해봅시다. 산술기하에 따르면 2배 루트에 통째로 넣어요. 2개를 곱하겠죠? 근데 2개를 곱하니까 좀 신기한 일이 뭔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로그 계산을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이런 게 보여요. 물론 원래 약분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이 부분은 로그 4의 256이 돼요. 그럼 로그 4의 256은 뭐냐면 256이라고 하는 게 2의 8제곱이니까 4의 4제곱이라서 4의 4제곱이라서 4의 4제곱으로 바꾸면 이것도 뭐예요? 4예요, 4. 그러니까 루트 4죠, 루트 4.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죠. 그죠? 밑에 있는 문제들이 안 풀린다면 뭐가 문제냐? 그 산술기하 문제 산술기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에 어딘가 박혀있는 산술기하 문제집 몇 개 풀어서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해설 보고 이런 게 있었지 하고 하셔도 괜찮아요. 468번은 가지 않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본교재로 갈까요? 33페이지. 힘들어. 우리 딱 요만큼만 쓰자. 요거 다 쓰면 이제 우리 그만하자. 여기까지만. 글씨 개 작게 쓰는 거 아니야? 야 여기 보이지? 힘들어. 못하겠어. 목이 아파 일단 목이 아프고 몰라. 힘들어. 뭐 얘기할 거냐면요. 그 33페이지에 그 화살표 있죠? 화살표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사실 화살표 얘기도 들으면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가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 드렸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거에 확장판이라 작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이거? 작게 그려볼게요. 아니 그 본문이에요. 본문 33번에 그 가운데 그 밑의 크기에 따른 로그 함수 그래프에 비교해서 그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뭐냐면 아까 한 얘기예요. 아까 기억나세요? 로그 x 제곱과 이 로그 x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건 아까 했으니까 일단 화살표부터 좀 해봅시다. 팔 아파.
지저분하네. 우리 좀만 더 한번 닦고 하자. 이렇게 빨리 마르는 거야? 아, 더러워서. 자, 그 지수함수 잠시만 생각해 보시죠. 2분의 1의 x와 3분의 1의 x를 머릿속에서 비교를 좀 해보세요. 1, 4분면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밑이 커지면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2분의 1이 더 크죠. 그러면 2분의 1의 x가 그 굉장히 조그만 틈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더 위에 있어야 되죠. 3분의 1 x가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1, 4분면에서는 크면 화살표가 위로 가고요. 그다음에 로감수에서는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오고 그래. 2, 4분면에서는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로감수는 y는 x에 대칭을 시킨 거잖아. 그러면 이 화살표와 이 화살표를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이 화살표와 이거죠. 이렇게 되면 되겠죠. 맞아? 맞잖아. 대칭 그림 그리면 이거 아니야. 이 말이 뭐냐면 밑이 커지면 로그의 x는 더 멀리 가요. 그러니까 로그의 2x랑 로그 3의 x가 있으면 3x가 더 오른쪽에 가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해볼게. y는 로그 2의 x랑 y는 로그 3의 x. 자, y는 로그 2x를 내가 요 정도쯤으로 그렸다 칠게. 로그 함수에서도 뭐가 있다고? 정점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정점이라고 하는 애를 제가 여쯤에다가 1,0이라고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게 2일 때야. 로그 2x야. 로그 2x.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있다고? 화살표가 지수함수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y는 x를 내치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로그 3x라고 하는 애를 그리면 내가 더 멀리 가도록 이렇게 그려줘야 이게 로그 3의 x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여기를 기점으로 이쪽에서는 더 어디로 가야 돼? 더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화살표 잘 기억하면 돼. 근데 이제 이게 왜 좋냐면 언제도 유리하냐면 이때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아. y는 로그 2분의 1의 x랑 y는 로그 3분의 1의 x. 자, 나는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걸 알잖아. 그러면 로그 2분의 1의 x는 일단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요 정도쯤을 그려. 이게 2분의 1이야. 그러면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2분의 1이 크잖아. 그럼 3분의 1의 그래프가 얘보다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죠. 1, 4분면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1, 4분면이 이렇게 있었다 치면은 대충 여기 정점이 있었다 치면 이 정도의 그림, 여기보다 더 아래로 이 정도의 느낌으로 있는 게 맞다고. 이게 3분의 1일 때라고. 맞지?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 흰색이 더 멀리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노란색이 어디로 가는 게 맞아? 여기로 가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상황이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라이트한 얘기를 하니까 뭐 세네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지만 모의고사 문제를 딱 풀기 시작하면 이제 벽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로그 함수를 하나 주지 않거든요. 한 2개, 3개도 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게 되고 그랬을 때는 이 화살표 기억하시면 굉장히 유용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수능 보는 그날까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네, 그래서 여기 했고요. 그 다음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의 좀 특징을 하나만 좀 얘기를 할게요. 뭐 엄청난 건 아니고요.
자, 요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애를 y는 로그의 a의 x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할게요. 제가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이거에 대응되는 x좌표들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물론 계산하면 찾기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근데 단순 계산에 멈춰 있지 않고 얘가 가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을 파악해 보고자. 자,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x값은? 죠. a죠, a. 2가 되도록 하는 x값은? 얘가 3이 되도록 하는 x값은? 그러면 표현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규칙이 있죠. a 배씩 계속 커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y축의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하나씩 늘어났던 것이 여기에서는 일정하게 곱해서 늘어나죠.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더해지는 구조가 있었으면 로그 함수는 여기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곱해지는 구조가 등장을 해. 그러니까 이런 걸 당연히 아무도 안 생각해 봤을 거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떤 문제들이 등장하면 이제 내가 미지수를 세팅해야 되는 상황들이 등장을 할 수 있어. 그 미지수를 세팅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미지수를 세팅하면 좋냐면 단순 무식하게 막 A, B, C, D 다 놓지 말고 이런 상황이 들어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세팅을 하면 훨씬 좋아. 이제 여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격이 일정한 걸 등차가 뭐냐면 차이가 일정하다 해서 등차죠. 여기 등차의 구조가 있고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등비의 구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라는 말로부터 나온 건데 그걸 떠나서 그냥 등차는 뭐예요? 간격이 일정한 거죠. 등비는 뭐예요? 그 띄는 간격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센 애도 하나 있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같이 풀진 않을 거고요. 나중에 한번 집 가서 풀어 보실 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443번. 집 가서 풀 때 이 생각을 하면서 풀어 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 좀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아까의 이야기에 약간의 뭐 확장판 비슷한 느낌인데 이제 뭐 열심히 계산하시면 이 두 좌표를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야 k분의 1이 아닌데? 미안해 잘못 썼어. 소리. 마이너스 k입니다. 마이너스 k. 이 둘의 좌표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둘의 x좌표는 역수관계입니다. 역수관계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를 모르겠으니까 알파라고 해. 여기를 모르겠으니까 베타라고 해봐. 그러면 알파 넣을 때 마이너스 k고 베타 넣을 때 k란 얘기지. 그러면 로그 a의 알파는 마이너스 k고 로그 a의 베타는 k지. 그러면 둘이 같다라고 나서 정리를 하면 뭐야? 로그 a의 알파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 얹으면 뭐야? 알파분의 1이지. 베타는 알파분의 1이지. 그 둘은 역수관계지. 로그 함수에서는 이런 성질을 이용한 문제도 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보고 이해를 해두면 활용할 물론 바로 잘은 안 되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은 k 값에 대해서 그 x 좌표를 비교를 하면은 역수의 구조가 등장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처음 너네가 만약 진짜 나는 오늘 로그하면서 태어나서 처음 합니다. 몰라도 돼. 솔직히 그냥 쎄내는 거 잘 풀면 돼. 쎄는 거 잘 풀면 되는데 이 로그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오지 않아. 쎄내 있는 이런 게. 그 결국에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되게 쉬운 단원이라서 그 내용을 이제 응용한 뭐 기하적인 상황을 해석하게 한다든가 뭔가 그런 게 많이 등장을 해. 그러면 그럴 때 이런 관계를 활용한 무언가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려보면 당연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단순 무식하게 계속 그 계산 문제만 풀지 마시고요. 로그함수 자체에 대한 이런 성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그러면 지수함수에도 이런 관계가 있겠죠. 거꾸로죠. 반대죠. 바꾸면 되죠. x, y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하잖아요. 여기는 일정한 간격만큼 더해졌잖아요. 그럼 지수함수에서는 내가 y는 x 자리 바꿔봐. 1, 2, 3, 4에 대해서 a제곱, a세제곱, a4제곱 하니까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특성 같은 것도 체크를 해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수능에선 그런 걸 물어봐요. 물론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한 거예요. 지금 한 얘기가 조금 어려우면 그냥 일단 센에 있는 문제 잘 푸시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센 문제를 그래서 467번까지 열심히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그 방정식, 부등식도 일단 풀어오세요. 뭐만 기억하면 될까요? 지수함수랑 똑같아. 뭐만 기억하면 돼. 뭐 기억해야 될까? 내가 로그 방부등식을 풀 거야. 뭐 기억해야 될까? 그것보다 기본적으로 더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 오케이? 일단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및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쇼를 해야 돼요. 및 통일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물론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할 건데 그냥 이제 좀 미리 풀어보라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등장을 했어. 이러면 풀기 싫다고. 어떻게 해주면 조금 더 풀고 싶어지냐면 4를 갖다가 2로 만들고 여기 2분의 1로 꺼내서 뭐 예를 들어 얘를 얹어버리면 이제 얘랑 같다는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지수나 로그에서는 미통일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미통일 의심 잘 하시고 1보다 클 것이냐 0과 1 사이일 것이냐 잘 체크하시고. 그럼 하나 더. 우리 지수함수 문제를 풀 때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겼죠. 범위가 왜 생겼는지도 기억나셔야 돼요. 내가 지수함수의 함수값을 그 함수값을 가지고 치환을 하는 거니까 이만큼만 값이 나왔던 거지만 로그 함수는요. 저 아래서부터 이렇게 다 그려지죠. 로그 함수는 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다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로그 함수라고 하는 t라고 치환을 했어. 그럼 저 아래 값부터 저 위에 값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범위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더 쉬워 사실. 이해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해줄 건데 한번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해보라는 얘기고요. 그 정도 의심하시면 나머지는 제가 할 얘기가 사실 없어요. 자, 그렇게 해보시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면 C스텝에 511번 좋은 문제고요. 말했잖아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림에서의 기하적 상황을 나에게 뽑아내게끔 해요. 단순 계산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해보시고요. 그거 하나 해보시고 508번 해보시고요. 그 외에도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수학을 좀 한다. 본교재로 가시면 돼요. 본교재로 가시면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예, 본교재에 있는 거에서 뭐 한 35페이지 5번 그 정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합시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로그 방정식 뭐 해서 로그 함수 할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4일간 삼각함수를 하지 않을까요?